데이 28 다시 4 콘텐트 01.html 자, 만드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역을 처음에 몇 개로 나눠야 돼요? 여기 얘만 보았을 때 몇 개? 또 몇 개? 몇 개? 몇 개? 응? 자꾸 내 눈 피해. 몇 개? 몇 개? 자, 여기 지금 컨텐츠가 몇 개예요? 응? 예. 아니, 지금 딴 사람한테 물어보. 컨텐츠가 몇 개야, 지금? 여기다가 이름 말한다. 혜림 씨 컨텐츠 몇 개예요? 하나. 그쵸. 자, 최영호 씨 컨텐츠 몇 개예요? 이거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라서 이제 본인 이름 다 나가 이제. 몇 개? 응? 방금 옆에서 하나라고 말했잖아. 자, 컨텐츠 몇 개? 한 개. 자, 뭘 보고 컨텐츠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뭐예요, 그는?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에 관련된 컨텐츠겠죠. 만약에 얘를 프로필이라고 쓰면 이 컨텐츠는 프로필 컨텐츠예요. 내용이 프로필.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제목과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던 대로 이제 하면은 되겠죠. div 클래스 컨텐트 그리고 자, 이거 이제 다른 것들과 모듈 형태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컨텐츠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얘네가 이제 다 만들어지면 얘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거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컨텐츠가 몇 개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적어도 컨텐츠가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그쵸? 요거는 배너겠고 얘는 메인이겠고 그쵸? 예. 그러면은 여기서 컨텐츠 쓰고 여기서 컨텐츠 쓰면은 자, 공통적인 거는 컨텐츠 쓴다고 하면 되지만 서로 뭔가 안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다른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컨텐츠의 섹션 그러면은 컨텐츠의 섹션 그러면은 얘네 둘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자, 컨텐츠의 아티클 그러면은 얘랑을 말하는 거겠죠. 아티클이니까. 자, 컨텐츠의 섹션 너비 똑같아요. 그럼 컨텐츠의 섹션에서 넣으면 되는데 컨텐츠의 아티클은 너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너비가 250이고 얘가 520이라면 자, 컨텐츠의 아티클 250 주면은 얘도 250이 적용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250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520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얘는 컨텐츠의 섹션 그러면은 여기다 다 써주고, 만약에 얘네를 자 클래스를 얘를 프로필이라고 쓰고 얘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얘를 프로필이라고 쓰고 얘를 포트폴리오라고 했다. 그러면은 자 프로필의 섹션, 포트폴리오 섹션 그러면은 작업을 두 번 해줘야지 되고 그러잖아요. 불편하겠죠? 이해돼요? 예. 근데 컨텐츠의 sek션 그러면 얘도 컨텐츠의 섹션이고 얘도 컨텐츠의 섹션이고, 그러면 작업을 한 번만 해주고 다른 건 서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클래스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써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프로필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원하는 다른 거를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져야 돼요? 두 개. 자, 뭐하고 뭘로? 제목과 본문. 그래서 여기서는 자, 헤더, 얘는 섹션,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헤더가 100% 꽉 찬다고 그랬으니까 헤더가 요만큼 들어갈 거고 섹션도 요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헤더 안에서 영역이 또 몇 개로 나눠져야 돼요? 두 개. 그러면은 여기에서 div 곱하기 2 해서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클래스 헤딩, 그리고 얘는 헤드 카피니까 h 카피. 그래서 얘는 자 제목, 얘는 자 제목 설명 이렇게 써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섹션에는 여기다가는 이제 아티클이 들어가죠. 자 아티클이 몇 개 들어가요? 3개. 그래서 아티클 곱하기 3개.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해놓고 복사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야 될까요? 여기서는 아티클 여기서 몇 개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이것도 사실 하나요. 셋, 넷, 5개. 자 행으로 쪼개는 거죠. 행으로. 맞죠? 자 근데 이게 이 상태로 가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두면 돼요. 두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가변형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자 4개짜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4개짜리인데 얘가 자 우리가 이런 일반 그런 데스크탑에서 보았을 때는 저렇게 나오지만은 반응형으로 가면은 얘네가요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랑 아까 이거랑 문서 구조가 똑같은 형태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얘랑 문서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얘랑은.
그쵸?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이 안에서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야 돼요? 몇 개요? 이 안에서는 두 개죠. 어떻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쵸?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로 갈 거면은 여기서도 얘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쪼개 돼요? 아까 이 그림 따로 넣고 글씨 따로 넣었죠. 그래서 얘가 가변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자, 그 사이트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하는 거를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응형으로 할 때는 문서 구조도 이게 좀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응형을 목적으로 두고 만들 거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반응형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영역 몇 개예요? 안에서 5개. 자, 반응형이다? 그러면은 내가 반응형 모양 만들어질 거에 따라서 2개, 3개, 4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는 반응형 모바일이나 그런 데서 보여질 디자인이 없으니까 지금 해 놓은 것대로 2개지 여러분들이 그것도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반응형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div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그래서 하나는 그림 들어가니까 이미지스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자, 저런 이제 단락들의 묶음을 세그먼트라고 얘기해요. 세그먼트. 자, 이 아티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분 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티클의 세그먼트, 기사의 부분, 글씨만 들어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자, 세그먼트 부분 자,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 또 요 안에서 이제 요만큼 이제 우리가 나눠지면은 되겠죠. 영역이 몇 개? 4개. 그래서 여기서는 영역을 div 곱하기 4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세그먼트 타이틀이 되니까 또 제목이라고 쓸 거고요. 자, 얘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쓰죠. 타이틀.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제목을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자, hcopy라고 또 쓰면은 만약에 hcopy라고 클래스만 써버리면은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응? 서브 타이틀. 그리고 얘는 이제 내용이니까는 내용이 서브스탠스인가요? 서브스탠스 C인가? 서브스탠스. 그리고 얘는 SNS 아이콘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서 각각의 여기는 그림 들어가고 제목 들어가고 얘는 이제 뭐 소제목이라고 씁시다. 소제목. 그리고 얘는 내용. 자, 근데 내용이 한 뭐 3줄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BR로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아이콘 이렇게 들어갈 거 미리 자리를 잡아 놓은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쭉 복사를 해가지고 안에다 넣으면 자, 어디가 어디고 뭐가 이게 뭐 구분이 돼요. 이게 쉽게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div 태그 말고 다른 태그로 혼용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적어도 여기서 헤딩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자, 중요도가 정해졌으니까 얘를 H2로 바꾸자. 얘를 H2로 바꾸자. 그러면 저거를 바꾸는 게 자, 제목이라서 H2로 쓴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div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주 목적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div로만 영역을 구분하니까 자, 태그의 가독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해결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했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하는 것.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은 div 태그만 쓰지 말자. 그러면은 다른 태그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가? div가 블럭 요소이니 자, 다른 블럭 요소에서 다른 블럭 요소를 사용하자. 그쵸? 근데 자, 다른 블럭 요소를 사용하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디폴트라고 하는 속성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은 즉 div와 같은 속성이 아니다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자, div를 대신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다른 블럭 요소를 div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죠. 지금 첫 번째 직면한 게. 자, 바꿔야죠. 자, 그래서 얘는 H2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H2가 갖고 있는 특성, 속성 중에서 div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응? 그쵸. 글자 크기, 또 글자 굵기, 또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여백이 있어요. 제목은. 근데 div는 위아래로 여백이 없어요. 좌우로도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div는 다른 블럭 요소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없어요.
예,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예, 나쁜 거 없고 그냥 깨끗한 거 그냥. 그래서 자, DIV를 블럭 요소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순수한 형태예요. 여백도 없고 글자에 관련된 속성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얘는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 스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이 시간 하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구나. 졸려 죽겠죠? 어떻게? 야, 이 생각을 내가 미처 못했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꿨어요. 자, 물론 여기 헤더라고 하는 태그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섹션이라는 태그도 있고요. 아티클이라는 태그도 실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멘틱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제목도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거죠. 얘는 이제 뭘로 바꿔요? 위에서 H 썼으니까 얘는 H3 쓰고, 얘는 소재 보니까 뭐 요거는 H5 정도 써버릴까요? 이건 내용이니까 그냥 피택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자, 이거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 메뉴라고 하는 태그 처음 보지만 기능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도록 자,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div로 갑시다. div로. 자, 배우고 난 다음에 쓸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한번 위아래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더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가. 사실 태그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안 나요. 실은.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나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것도 아티클도 전부 다 이걸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블록 요소들 중에서 태그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디폴트 속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글자 크기는 그렇다고 쳐도 여백은요 우리가 따로 조정을 해 줘야 돼. 왜 그러면은 디자인할 때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러면은 걔네들 때문에 디자인 한 대로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여백 값이 지멋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런 여백들 이런 거 여백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얘를 동일한 여백 동일한 속성으로 얘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은 다른 애들 자, CSS 하나만 열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이름을 reset이라고 할 거예요. 초기화 reset.css. 그래서
DIV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해서 찾아보시면요. 여기에서 브라우저에서 F12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 DIV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자,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이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초기에 만들어진 형태예요. 얘가. 보면은 디스플레이 블럭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H2를 누르면요. 많아요. 여백도 있고 마진도 있고 글자 크기도 있고 피태그도 뭐 들어있어요. 그쵸? 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 뿐만이겠어요? 다른 것들도 다 역시 다른 속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 다 없애기 위해서는 얘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값을 넣을 건데, 자 얘가 그러면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아예 비어져 있는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너비나 높이처럼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값. 그래서 얘는요 0, 패딩도 0,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블럭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너비는 오토, 높이도 오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기본값이. 다만 디폴트는 그냥 다 노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른 태그들, 자 H2, H3, H5, P, 자 요렇게. 근데 우리가 요것만 쓸 거야? 쓸까요?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쓸 거예요. 이건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기본 태그만 알자라고 해서 제가 1분만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전부 다 쭉 달아서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요? 다 그걸 못 찾으니까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CSS reset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보니까 크로스 브라우징을 위한 첫 단계 리셋 CSS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보니까 태그 다 써져 있어요. 보이죠? 자, 이거 그대로 일단은 드래그해서 가지고 갈 건데, 자, 크롬에서는 이게 드래그가 안 될 거예요. 그쵸? 자, F12 눌러서요. 퍼포먼스에 가서, 그때 어디였지? 찾았는데. 지민씨, 이거 그때 드래그 이거 어디였지? 어? 아, 저기 맨 위에 오른쪽에 점색이 있잖아요. 예. 아, 눌러서 맞다. 세팅해서 여기서 세팅 들어가서요. 맨 아래. 맨 아래 보시면요. 자, 어디요? 세이브 자바스크립트. 어디 있어? 맨 아래에서 내보내세요. 자, 여기. 자, 디버거 중에 disable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신 상태에서 한번 이거 드래그가 됩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F12는 열어놓은 상태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여기까지.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자 리셋 여기다 그냥 아예 자
자, 1번째부터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다 그냥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태그들 쭉 들어온단 말이죠. 자, 됐나요? 자, 그럼 17분이니까 우리 잠깐 여기까지 하고 30분까지 쉬었다가 이거 이어서 할 겁니다. 반복할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div 그리고 클래스로 곱하기 2개가 필요하죠. 좀 아래로 좀 떨어뜨려 놓고. 자, 그럼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일단 얘는 탑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메뉴라고 일단은 써놓을게요. 메뉴. 아래 거는요. 이거는 로고하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쟤를 이것도 헤더라고 불러요. 이것도 헤더.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는 건 다 헤더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헤더는 이 로고라고 하는 건 이 사이트 전체 제목인 거잖아요. 여기서 헤더는 이 컨텐츠에 대한 제목인 거고. 그쵸?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바디에서부터예요. 바디 안에서 이거의 제목 그리고 컨텐츠 이런 식으로 해도 나누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자, 됐나요? 자, 근데 이거 헤더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았을 때 1080대는 요만큼 크기죠. 그럼 여기 색깔을 어떻게 칠해요? 못 칠하죠. 헤더가 지금 요거니까 헤더가 요거니까 그러면 얘를 하나 둘이 감싸줘야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헤더만 먼저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헤더를 얘를 div로 하나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왜? div가 지금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거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얘는 목적이 자, 배경을 넣기 위해서 헤더를 둘러싼 거죠. 자, 여러분들 어머니가 음식 만들고 뭘로 둘러싸요? 랩. 그쵸. 랩이 둘러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둘러쌌으니까 얘를 랩이라고 쓸 거, 랩. 그러면 요것도 색깔 들어가려면 얘도 둘러싸 줘야지 되는 거예요. div로. 그럼 여기도 또 클래스가 필요하겠네요. 얘도 메뉴로 둘러싸기 위해서 쓴 거니까 얘도 랩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랩이라고 하는 이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나는 검정색, 얘는 주황색, 그러면 못 넣죠. 그러면 이름을 얘는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구분을 해 줄 거냐면요. 헤더는 우리가 약자가 있어요.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헤더 태그 빨리 쓰려면 이거 지금 헤더 쓰는 것도 사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분명히 이것도 오타 날 거예요. 예. 오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타 났을 때 못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뇌가 원래가 오타를 못 찾게 설계가 됐어요. 뇌가. 예. 사람의 뇌는요
처음과 끝을 인식을 하고 중간 거를 유출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도 그거 단어 하나하나 다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단어 안 읽어요. 단어를 머리에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따가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첫 단어하고 끝 단어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간 단어를 바꿔 놓으면은 오타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저는 잘 찾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의 정말 수십 병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꼭 희한하게 똑같은 걸 똑같이 매번 틀린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전 그 경험 때문에 오타를 빠르게 찾는 거지, 오타를 제가 잘 찾는 능력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타를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많이 진짜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오타 났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다음번에 그게 또 오타가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또 분명히. 근데 처음에 찾을 때는 내가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더 시간 적게 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뭔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나오는 결과만 봐도 아,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구나. 안 찾아봐도 그게 딱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가보면 역시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헤더도 오타가 나오기 때문에 HDR이라고 쓰면은 이걸 헤더 태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자, 섹션은요, SECT, 아티클은요, ART, 푸터는요, FTR, 이런 식으로. 자, 약자가 정해졌어요. 버튼도 BUTTON인데 이것도 쓰기가 힘드니까는 BTN. 사운드는 SND. 아이고, SND. SND. 없나 보다. SND. 없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사운드 태그가 없네요. 아예. 미디어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메뉴로 둘러쌌기 때문에 얘는 세 글자로 줄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메뉴 다 쓸 거고요. 이거 그냥 메뉴니까는 MN이라고 쓰면은 안 되나요? MN은 뭐의 약자일까요? 메인. 헤더 HDR 랩 단어 바뀌니까는 카멜 표기법으로.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얘가 1080이죠. 얘는 너비 안 주고 여기서 1080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랑 얘한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계획으로는. 그러면은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div에 안에는 메뉴 태그, 얘는 헤더 태그, 섹션 태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메뉴 태그 안에서 div 안에 또 div가 3개 들어가요. 3개. 그래서 각각 얘네가 탑 메뉴 1, 2, 3이 들어가겠죠. 아니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div가 여러 개 쓰니까 이것도 태그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뭘로 할 거냐? 여기 이제 더 이상 객체가 안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이제 글자만 포함할 수 있는 태그 중에서 얘를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글자만 포함하는 태그가 뭐뭐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H 태그,
그리고 p 태그. div는 글자 말고 다른 태그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h 태그는 인라인 외에는 다른 거 포함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p 태그도 다른 인라인 요소 외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li 태그. li는 글자 말고 다른 것도 포함할 수가 있는데 li는 항목이라고 해서 아이템이잖아요. 최소한의 아이템. 그래서 li 태그, dt 태그, dd 태그 이 중에서 쓰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쓴다고 보았을 때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제일 나오냐면은 li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게 전부 다 li로 쓴다면 제가 바꾸는 법 Shift Alt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쭉 누르시면은 다행 추가. 자, 아니면 나 이거 귀찮아요. 그러면요. 자, 요렇게 드래그 선택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드래그. 그리고 li. 자, 그러면은 li 태그를 쓰면은 얘네들 둘러싸기에 있는 거 무슨 태그로 바꾸면 돼요? 이거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ul. 보기 편해지죠 이제. 그러면 아래 거 헤더는요. 여기에도 div 또 div 두 개 들어가죠. 헤더에도 하나는 얘는 뭐예요? 로고. 또 하나는 얘가 내비게이션. 자, 그래서 로고는 뭘로 바꿔요? 우리 h1 태그는 한 번도 안 썼죠. 그쵸? 자, h1 태그 언제 쓴다고 했죠? 그 전에? 그죠? 로고 할 때만 쓸 거예요. 그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h1. h1 쓰면 되게 글씨가 굵어질 텐데. 그럴까봐 초기화를 해놓은 거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내비는 요거는 UL로 바꿔주고 여기서 li 곱하기 뭐 6개 정도 넣었다. 그럼 여기다 각각 뭐 메뉴에서 0, 1부터 2, 3, 4, 5, 6 해서 넣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문서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스타일 여기에다가 만드시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따로 만들어야죠. 이거는 뭐예요? 리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이거 계속 링크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들면은 안 되겠죠. 자, 리셋은 자, 제가 이제 수정할게요라고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역 잡는 거라든가 뭔가를 할 때 분명히 불편한 속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수정합시다, 저렇게 수정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리셋에서 추가가 돼가지고 그걸 쓰는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조에서 이것도 수정해서 써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리셋은 이제 여기서 닫아주시고, 그러면 28-4 스타일 만들어서 해야죠. 여기서 데이 28-4 스타일, 자, CSS 안에다가 저장해 주셔야 돼요. 저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자, 28-4 스타일 저장하시고, 3이에요 지금? 아, 근데 그 4라고 써 넣었으니까 그냥 4로 갑시다. 그리고 스타일은 3 없어요. 3은 여기 문서 위에다가 스타일 태그 형태로 해 놨잖아요. 28-3 HTML은 있어요. 있잖아. 예. 요거잖아 이거. 얘는 여기다가 해 놓았잖아요. 아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의 문서 구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문서 구조 짜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면은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한번 빵 하고 부딪히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아, 뭐 하지 하고 이제 멍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봇처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여기에 있는 선택자를 전부 다 써. 다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자를 어떻게 쓰느냐? 바디 태그의 자식서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바디 태그의 자식 누가 있어요? 자, 바디 태그의 자식 div. 근데 div 지금 이거는 구분해 줘야 되죠. 클래스 메뉴랩. 일단 선택만. 그리고 div 클래스 hdr랩. 그리고 또 div 클래스 콘텐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죠. 그러면은 그 자식의 자식을 이제 만드세요. 그러면은 자, 메뉴랩에 들어가서 메뉴랩에 자, 자식 누가 있어요? 클래스 메뉴. 그러면은 여기서 클래스 메뉴라고 쓰시면은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시지 말고요. 자, 자식 선택자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뉴랩에 자식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메뉴 쓰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클래스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컴마 찍으시면은 안 돼요. 닷, 점.
그리고 또 메뉴랩의 자식 누가 있어요? 없죠. 이제 메뉴랩의 자식 없죠. UL은 메뉴의 자식이죠. 자, 메뉴랩의 자식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메뉴의 자식 컨트롤 D 눌러서 메뉴의 자식 누구? UL. 또 없죠? 그럼 또 컨트롤 D 눌러서 자식 누구? LI.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메뉴 끝났잖아요. HDR 랩 열어서 자, HDR 랩도 여기서 이제 자, 컨트롤 D 자식으로 클래스 헤더 자식 H1 그리고 또 헤더의 자식 얘는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이름으로 클래스 네비 그리고 자식 li 끝났으면은 컨텐트 자식 클래스 헤더와 섹션 헤더의 자식은 he와 p 섹션의 자식은 아티클. 자, 이거 보고 쓰면은 안 돼요. 예? 뭐 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들어 놓은 HTML 보고 하셔야지. 이미지스 자, 이렇게 다 이제 끝났네.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